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반도체 중소형주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세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짓누르고 있던 IT 대형주의 조정과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 조짐을 보이면서부터입니다. 23일 증시에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의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96% 올라주면서 1160.47에 마감 지었습니다. 올 초 대비로는 8%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서는 5% 가까이 반등세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반등세가 뚜렷했습니다. 원익 IPS는 전거래일보다 6.35% 오른 32,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테스는 전거래일보다 4.54% 올랐고 PSK와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과 한솔케미칼 등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등 배경은 IT 대형주의 약진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3.6% 올랐고 SK하이닉스는 6.96% 올라주면서 95,3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IT를 외면했던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87만 주, SK하이닉스 327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업황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문가들은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추정치 하향 위험이 낮은 원익 IPS와 테스, PSK 등이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저하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그리고 한솔케미칼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등했는데요. 반면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힘을 잃고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460선 초반에서 하락 출발한 지수는 오전 9시 30분께 247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비슷한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취재단 명단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급등했던 지수는 2465선으로 잠시 후퇴하는 듯 했으나 이내 낙폭을 회복하며 247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던 장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3,51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전기 전자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외국인은 2,738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712억 원, 기관은 2,62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26% 상승하면서 2,471.9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870선 위에서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전장 내내 내리막을 탔습니다.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이날 개인은 614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기관은 79억 원, 외국인은 34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4% 하락하면서 869.16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의료정밀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으며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등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기가스업, 섬유일복 등의 업종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약품, 철강 및 금속, 통신업, 기계 등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60% 오른 51,800원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6.96% 오른 95,300원에 마감한 반면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인터넷, 반도체, 정보기기, 비금속, 기계장비, 일반 전기전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HLB, 펄어비스 등이 상승세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신라젠,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나노스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현대건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펄어비스, BH, 아모텍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제약, 바이로메드, 제넥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난티,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580만 배럴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5% 하락한 71.84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암시한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우려가 확산하면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5월 2일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5월 FOMC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예상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곧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상승하면서 24,886.81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64% 오른 7,425.96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32% 상승하면서 2,733.29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일 유럽 증시와 유럽의 통화 가치가 동시에 추락했습니다. 미국발 악재에다 유럽의 경제 지표까지 추락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에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도 392.58로 1.10% 후퇴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폭락했는데요. 1174.71로 2.27%나 곤두박질쳤습니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미국 북한 간 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이 미국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에까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유로존 및 영국의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럽의 경제 성장이 진짜로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공개된 5월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총괄하는 종합구매관리자지수 PMI가 54.1로 금융시장 기대치 55.1을 밑돌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1.13% 하락했습니다. 7,788.4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1.32% 하락한 5,565.85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1.47% 하락하면서 12,976.84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4.49% 상승한 2476.40포인트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전일 대비 1.85% 상승한 871.01포인트의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양시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 현재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일 대비 0.97% 상승한 52,3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144,5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1.13% 상승한 356,500원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일 대비 1.01% 하락한 244,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주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주주는 현재 전일 대비 0.85% 상승한 59,500원 선에서 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CJ 오쇼핑은 현재 전일 대비 1.06% 상승한 219,8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19,6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전일 대비 0.70% 상승한 21,6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 살펴보겠습니다. SM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39,3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전일 대비 0.41% 상승한 7,26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동서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26,45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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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주의 상승에 힘입어 2,47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34포인트 오른 2,471.9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북미 정상회담 불확실성 우려로 하락 개장한 뒤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키우고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에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것이 외국인의 저가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종금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우리종금은 앞서 증권사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LG그룹 4세 경영인으로 나선 가운데 구상무 관련주로 부각되며 급등했던 보락이 11.98% 하락했습니다. 보락은 지난 21일 주식 3.34%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하락했는데요. 나흘 만의 하락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869.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IT 부품, 제약, 금속, 그리고 건설 등이 내린 반면 인터넷, 정보기기, 반도체, 비금속, 화학,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장비 등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2.48% 그리고 4%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란 소식에 유아용품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메일유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4.7원 내린 1080.7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메모리 공급 초과 우려는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생산 능력 증설 때문이었으나 서버 수요와 공정전환 둔화로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여전히 견조하다며 하반기 반도체 공급 초과 신호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데이터 총량은 요터바이트를 넘어 브론토바이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며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수요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메모리 산업은 안정적인 수요 증가와 과도하지 않은 공급 증가로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종의 골디락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전일 대비 0.31% 상승한 95,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가 콘텐츠 다양화에 따른 성장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아프리카TV에 대해 콘텐츠 다양화로 제2의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목표 주가를 종전 44,000원에서 5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연예인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가 수익 창출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개인 방송 플랫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아프리카TV도 과거 대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월 평균 방문자 수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뷰티 등 여성 관련 콘텐츠와 스포츠 관련 스트리밍 콘텐츠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여성과 장년층의 비중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TV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전일 대비 1.28%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3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우리종금입니다. 우리종금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추진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금융 지주체제로서 비은행과 글로벌 확대 제약 등 시장 경쟁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종금도 최근 증권사 전환을 포함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종금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종금 1.96% 하락한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28일 결정했던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 합병안을 해제 후 재추진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에 향후 방안과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향후 예상을 전개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순환 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안으로 재접근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안의 일부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거나 분할과 합병, 그리고 지분 교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1.42%로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가 24만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70.6포인트 내리면서 22,689.7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20여일 정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막판 기싸움이 극에 달했던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다음 대만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52.55포인트 내리면서 1886.1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상승 개장했던 가권지수는 오전 중반에 하락 반전한 뒤에 장 내내 약세 보였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5.39포인트 내리면서 3168.9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하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3.52포인트 상승한 2476.1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4.52포인트 상승한 87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한편 업종과 종목들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2.46%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유리가 오늘 강세입니다. 5.38%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에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8,0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 양회가 오늘 강세입니다. 3.6%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내화가 오늘 강세입니다. 4% 넘나들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7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시멘트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가 현재 3.09%가량 올라주면서 5,500원 상승했습니다. 16만 7,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3%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만 4천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정밀업종이 오늘 강세입니다. 업종 내 상승하고 있는 종목 우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 친 우진입니다. 만원의 거래가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 업종 또한 오르고 있습니다. 1.12%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에 이어서 CMO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26만 1,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3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오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접수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업종 또한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72%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주들 많이 오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이 현재 3.68%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행 어음 사업에 대한 기대로 상승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종목입니다. 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9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도 강세입니다. 2.68%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5원 정도 주가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3,635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또한 동반 강세입니다. 2.27%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장 초반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2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9,22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총 5개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운수장비 업종이 0.93%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 보였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23%가량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하락폭은 1.42% 기록했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로서 혼조세로 출발했던 현대모비스입니다. 24만 1,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가 오늘 약세입니다. 1.9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깝게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3,0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유 에이텍이 오늘 약세입니다.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250억 원의 무기명식 전환사채 발행하기로 하면서 강세 보였지만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8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목재 업종이 현재 1% 넘나들면서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 보였던 깨끗한 나라 종목이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5.8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 마감세 다시 재현해주고 있는 깨끗한 나라 종목입니다. 42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6,41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림 PMP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81%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30원 정도 하락하면서 장 초반 보내고 있고요. 7,97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종목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과 변함없이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5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0.52%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 현재가는 95,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 0.4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11만 3천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톡이 답장 기능 추가하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상단 고정방 5개로 확대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주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0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4만 2,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 부품업종이 현재 2.65%가량 상승하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스모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M&A 추진설에 급등하고 있는 에스모 종목 현재가는 1,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오션이 오늘 강세입니다. 3.38%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광림 종목도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현재 2.4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경에는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진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2.57%가량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다시 타고 있는 광림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4,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HLB가 오늘 강세입니다. 3.02%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3%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만 9,6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업종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62%가량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24 종목이 오늘 상승세입니다. 3.41%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6만 500원을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예스24가 동반 강세입니다. 0.72%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56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섬유의류 업종이 현재 1.11%가량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풍물산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6.57%가량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67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마크가 동반 강세입니다. 1.81%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1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63원 주가 올랐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IT 부품 업종이 현재 0.91%가량 내려주면서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전기가 오늘은 약세입니다. 8.93%가량 급락하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4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419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리아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61%가량 하락하면서 3%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5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3,21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CJ E&M이 강세입니다. 0.11%가량 주가에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과 꽃탈배 그리고 프로듀스 48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CJ E&M입니다. 현재가는 88,400원 보여주고 있는 CJ E&M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 함께 하겠습니다. 4.68%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100원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69만 5,2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카카오 M은 약세입니다. 0.11%가량 주가 하락했고요. 9만 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미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0.49%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36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76%가량 주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 주가 오르면서 17만 3,3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5억 원 그리고 117억 원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27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182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5억 원 그리고 34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3계약 그리고 137계약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14계약 팔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제시한 네오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더마 코스메틱 흔들림 없는 고성장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성장세 보일지 짚어준 리포트입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실적 내용부터 짚어줬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네오팜은 1분기 매출액 16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7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병의원 전문 브랜드인 제로이드가 전년 대비 81% 성장해 외형 성장과 이익률 상승을 이끌었으며 비중은 작지만 수출과 면세점에서도 70%대 성장으로 호실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액 163억 원과 영업이익 46억 원의 양호한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네오팜의 성장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더마 코스메틱의 높은 성장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정체한 가운데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26%나 성장했습니다. 한국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상대적으로 대만 대비 비중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확장의 여지가 현재 많습니다. 닥터자르트 등 중국 내 성공 사례를 참고해 보면 중국 시장에서도 더마 코스메틱의 기회 요인이 큰 상황입니다. 프랑스같이 위축이 되고 있는 선진국의 화장품 시장에서도 드럭스토어는 더마 제품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네오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적정 주가 6만 5천 원 유지했습니다. 적정 주가는 2018년 예상 EPS에 평균 퍼 30배를 적용했다고 공지해줬습니다. 네오팜은 MLE로는 차별화된 R&D 경쟁력으로 더마 코스메틱 고성장의 수혜를 온전히 흡수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중국 등 해외 관련 실적이 의미있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재개될 전망까지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네, 더마 코스메틱의 높은 성장으로 올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네오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오팜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팜 현재 전일 대비 1.24% 상승한 5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오팜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현대모비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내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 계획을 해제한 이후에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뜻 밝혔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1일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28일에 결정했던 국내 본사의 단순 모듈 사업과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하기로 한 안을 해제 후 재추진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과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점이 현대차그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주주들과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합병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분할 부문의 가치를 9.27조 원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분할 합병 방법과 시너지에 대한 의문도 걸림돌이 됐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공시에는 향후의 방안과 일정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상을 전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안으로 재접근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안의 일부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거나 분할과 합병, 지분 교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배당 확대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분할 후에 존속법인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거나 분할과 합병 그리고 지분 교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분명 현대모비스 기업가치 평가에 기존안보다 유리한 방향이라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앞으로 합병에 있어서 기존 안에서의 수정이 예상되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어떤 주가는 보여주고 있는지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2.23%로 파란불 켜주면서 24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시가총액 4조 원 정주어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올해 지속되는 모멘텀으로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2018년 연결 매출액은 3,667억 원, 영업이익은 661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추정치는 낮췄지만 하반기 추정치가 20% 이상 상향됐고 2분기 연결 영업이익 10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과 다른 부분은 중국향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물에 대한 쿼터가 6월 내에 허용될 경우 중국 수익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수익 인식 시작 시점이 기존 2분기에서 3분기로 변경됐습니다. 리포트는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 452억 원, 그리고 주력 작품들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 모멘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해외 드라마 수주와 제작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도 잠재적 발주처인데요. 넷플릭스로의 기존 드라마 판매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1분기에는 화요기가 넷플릭스향 수익 인식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대작 마스터 선샤인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으며 넷플릭스향 연간 수익은 470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 모멘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모멘텀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중국 내 한국물에 대한 정기 쿼터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액이 모두 이익으로 인식되는 구조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분기 70억 원 이상의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입니다. 한편 3분기부터는 유례가 없는 이익 증가 구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2분기부터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208% 전년 대비 증가한 955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13만 2천 원으로 기존 11만 8천 원에서 11.9% 상향했습니다. 2019년 EPS에 44배의 멀티플 적용했다고 짚어줬습니다. 30%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 증감률, 그리고 유통 매출액의 증가를 앞세워 100%나 증가하는 영업이익, 임박한 중국향 수익 인식을 근거로 미디어 업종에서 탑픽 관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보여줄 게 많은 사업자라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네 가지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1.62% 상승한 10만 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놨고요. 이마트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매 유통 시장에서 특히 존재감 키워가고 있는 이마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이마트의 2분기 실적 전망도 쉽지 않을 전망이랍니다. 지난해 기저에 따른 부담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할인점 부진이 이어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마트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원과 영업이익 52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리포트는 본질적인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어줬습니다. 이마트는 소매 유통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할인점은 부진하였으나 노브랜드, 이마트24, 신세계푸드, 그리고 스타필드 등 할인점 이외의 다양한 채널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매 유통시장 전체적으로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쟁업체 영업시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점유율 회복이 기대되고 효율적인 점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적 둔화는 일시적인 문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 앞으로의 사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마트는 온라인 사업부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거도 제시해줬습니다. 주요 소셜 및 오픈마켓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직매입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물과 합병을 통해서 상품 및 물류 경쟁력 또한 구축할 수 있고요. 최근에 온라인 부문 성장률을 가지고 판단할 때 유형 상품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부의 점유율 확대와 동시에 경쟁체제 약화와 외형 성장에 따라 마진율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이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개선은 제한될 여지가 높지만 온라인 사업부의 흑자와 소매 유통시장 내 점유율 확대로 인해 밸류에이션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사업부의 점유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마트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현재 0.75%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다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키움증권입니다. 유안타증권은 키움증권에 대해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이익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2천 원으로 높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81% 상승한 1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4일 거래대금 증가로 상장 증권사 중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브로커리지와 WM 부문에 직접적 수익이 발생하고 이자 손익과 트레이딩, IB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친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3분기 8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분기 14조 4천억 원까지 3분기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했고 공모주가 늘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한 덕분인데요. 이에 회전율이 높아져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4일 솔브레인과 관련해 실적 호조로 주가가 반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8만 2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솔브레인 현재 주가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92% 상승한 6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1분기 실적은 매출 2,177억 원, 영업이익 379억 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와 44.3% 늘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솔브레인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삼성전자 평택 1공장의 1층 3D NAND의 풀가동 진입으로 반도체용 애천트를 포함한 관련 소재의 매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최근 부진했던 TG 부분도 리지드 올레드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주가는 실적 호조 영향으로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실적 호조 추세는 고객사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메모리 물량 증가로 2019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NH투자증권은 24일 평화전공에 대해 PHC 지분 처분에 따른 현금 유익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 목표 주가는 11,5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평화전공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87% 하락한 1,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평화전공은 PHC 지분을 약 10만 6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 PHC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상호 출자 해소 가능성 감안 시 올해 또는 내년 중 추가 현금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어려운 시장 환경 하에서
순현금 수준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기타 중소부품기업 대비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회복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2분기부터 두 자릿수 매출액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 환경 고려 시 과거 수준의 수익성 회복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익기준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KB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성은 명확하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8,500원에서 79,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건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3% 상승한 69,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해외 매출 회복에 따라 실적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라 주가 급등은 부담스럽지만 실적 회복과 해외 수주 개선을 바탕으로 한 업종 대표주로서의 재평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업종의 경우 과거 이익률이 안정화되고 해외 발주 시장이 개선세를 보였던 시기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향후 해외 발주 시장의 중장기적 개선이 예상되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대다수 기업의 이익 안정화 기조까지 확인된 만큼 건설업종의 리레이팅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연구원은 견조한 국내 수주 바탕으로 2분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발전소를 포함 사우디 조선소 등의 해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아울러 개선되는 발주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부터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양호한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입니다. 먼저 폴루스 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19% 상승한 13,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32% 상승한 1,595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산업입니다. 이화산업 현재 전일 대비 3.97% 상승한 2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GKL입니다. GKL은 현재 전일 대비 5.17% 상승한 28,4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내화입니다. 현재 한국내화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51% 상승한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요. 전일 대비 4.47% 상승한 18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써니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4.79% 상승한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인데요.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 현재 보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락은 현재 전일 대비 6.20% 하락한 3,4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대양제지입니다. 신대양제지는 현재 전일 대비 5.10% 하락한 83,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인데요. 동일제강입니다. 동일제강은 현재 전일 대비 4.52% 하락한 4,44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THN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4.56% 하락한 2,6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가MD인데요. 현재 25.60% 상승한 3,8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모입니다. 에스모는 현재 전일 대비 22.99% 상승한 1,6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ACT입니다. ACT는 현재 7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29% 상승한 9,0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B세미콘입니다.
AB세미콘은 현재 전일 대비 13.33% 상승한 3,06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T플렉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59% 상승한 3,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몬입니다. 캐몬은 현재 전일 대비 8.35% 상승한 2,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C트론입니다. NC트론은 현재 전일 대비 7.59% 상승한 1,2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8.47% 상승한 48,6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현재 전일 대비 6.92% 상승한 1,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풍물산입니다. 원풍물산은 현재 전일 대비 7.13% 상승한 5,7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인글로벌입니다. 투인글로벌은 현재 전일 대비 9.34% 하락한 1,5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화전기입니다. 전일 대비 8.71% 하락한 41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UST입니다. UST는 현재 이틀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8.66% 하락한 12,6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서울입니다. 스포츠서울은 현재 전일 대비 6.82% 하락한 1,6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현재 전일 대비 6.87% 하락한 8,0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캔서롭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 하락한 1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연초 이후부터의 미국 증시 흐름과 현재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들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5월도 하순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올해 증시를 돌아보면 1월 말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의 전반의 변동성 확대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느낌상 견조한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 증시 역시 실상은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1월 고점 대비 최저치까지의 낙폭은 10.2%였고 21일 종가 기준으로 저점 대비 5.9%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9% 하락 이후 4.3% 회복한 상황인데요. 크게 뒤처지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와 IT 섹터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섹터별 퍼포먼스를 조금 더 자세히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에너지와 IT 두 섹터에서 차별적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줬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기타 섹터와 궤를 달리한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다각화된 기업인 엑소모빌 등에 비해 석유나 가스 수출 자체에 특화된 슐럼버그와 코노코필립스 등의 주가가 보다 강한 흐름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결국 유가 자체의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리포트는 또한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IT 섹터의 경우도 한동안 규제 이슈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바탕으로 등락 구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을 높여가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중 다소 맥락이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 등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IT 섹터 대표주들과 가장 유사한 업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 등의 퍼포먼스 역시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의 섹터 움직임 확인해 보더라도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나 꾸준한 IT 섹터의 실적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도가 높다고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유안타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산업재와 IT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성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에너지와 IT 섹터의 견조한 흐름 지속이 되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신중하게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